지키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난번 목요일에 부동산 그 방송을 하다가 뭐 사전 청약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나 뭐 특별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격 요건이나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게 이 말이 맞는 건가? 이거는 좀 더 알아올게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약간 정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그냥 아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런 거다라고 완벽하게 파헤치는 그런 컨셉으로 두 가지를 심도 있게 다루는 컨셉으로 다시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만나보고 나서 누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막 청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 주택 임대 사업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뭐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채팅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2시간은 아니고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항상 이 화면을 띄워놓고 PPT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화면을 방금 전까지 봤던 그 화면을 거의 안 튼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면은 저 카메라를 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쟤도 좀 많이 써먹어야겠어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카메라 전환을 잘 해봐야 될 텐데. 은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는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사라지시겠죠? 자,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져온 PPT. 요즘 계속 눈이 왔죠? 지난번 방송을 하면서도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퇴근길 진짜 힘드셨겠어요. 뭐 다들 뭐 길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또 어제 엊그제였나요? 엊그젠가 3일 전인가 갑자기 또 눈이 펑펑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금방 좀 녹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눈이 오는 타이밍이다 보니 제가 또 요즘 상황에 맞게 눈꽃이 와 이렇게 되어 있는 PPT 템플릿을 가져왔습니다. 하하. 나름 이 시대적이라고 하긴 그렇다. 시기적 상황을 다 반영을 하는 PPT를 가져온다고요. 혼자 뿌듯.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공급과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전 청약 내용 중에서 정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막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게 내가 잘못된 내용을 가져갔었구나 라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특공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자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은 총 얼마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걔네 액수가 조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짚을 거고 생애 최초 특공에서 얘기했던 저축액 이제 그거는 자산 기준 말고 내가 그 청약 통장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알아볼 겸 그냥 처음부터 쭉 다 다시 짚어보자 라고 할 겁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거네. 요즘에 다들 눈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펑펑 왔다 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애들도 이제 막 공원길에서 막 까르르 까르르 소리가 나서 저렇게 애들 웃는 소리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다. 밖에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애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른들도 밖에서 눈사람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풍경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귀엽기는 하죠. 세워놓으면. 왜 자꾸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이런 손바닥으로 말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얘네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걔네들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모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모니. 우리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가 궁금할 때는 모니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콘텐츠가 있지만 목요일에는 항상 제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니에 타운 콘텐츠로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 주소를 기반으로 우리 동네에 대한 그 정보가 싹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진짜 리얼, 실제 제가 모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화면이 뜨는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제 거주지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주소가 써 있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 있고 밑에 보시면 제가 사는 그 무슨 무슨 로, 그 도로명 주소 있죠? 그 어딘가에 해당하는 아파트 시세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요 밑에가 무슨 무슨 뭐 마을 뭐 저희 동네 나름 프라이버시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왔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뜹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목록이 막 이렇게 쫙 떠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 말고 옆 동네 아파트는, 아니,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물론 궁금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지금 최신 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래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이제 내놓고 싶어. 우리 집을 이사 가려고 내놓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내놓는 게 적당할까 궁금해서 모니에 들어왔으면 최근 정보가 빠릿빠릿하게 업데이트가 돼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로로 우리 아파트, 옆에 아파트, 앞에 아파트, 뒤에 아파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보시면 이제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아파트 시세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근처에 우리 동네에 사고 다발 지역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전 살기 좋은 동네에 살고 있나 봐요. 사고 다발 지역이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뜰 거고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은 굉장히 혼잡하고 막 빽빽하고 막 이런 통행량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곳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탑3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곳, 그 다음 사고 많이 나는 곳, 그 다음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렇게 주소로 쫙 떠요. 그리고 지도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위에 뜨니까 사고 다발 지역도 참고를 하셔서 내가 돌아다닐 때 좀 이 부분을 지난다 하면은 조심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모니는 여기까지. 니콜라스님이 도우미처럼.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섹션 1, 첫 번째 장, 신혼부부 특별 공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니콜라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 그래도 나름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나름의 가까운 미래의 신혼부부가 되겠죠, 그죠? 신혼부부가 되면은 청약 이런 거를 노릴 때 당연히 특별 공급을 노려야지. 신혼부부를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데 잘 알고 있어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레스큐님. 지금 막 희망차게 신혼부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벌써부터 맥 빠지게 하시면 어떡해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그 입주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딱 모집 공고가 떴어. 모집 공고가 떴을 때 그 공고일을 기점으로 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아파트를 그 입주하는 그 당시 말고 지금 공고가 뜬 그 시기를 기점으로 7년 이내여야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혼을 한 그 순간부터 이제 뭐 어디야 구청인지 어딘지 막 그런데 가가지고 그 도장 찍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집이 없었어야 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여태까지 그래도 결혼하고 집도 없이 고생했다. 우리가 집 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 그리고 7년 이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도 또 살짝 세분화가 돼요. 결혼 기간이 또 짧을수록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3년 이하. 3년 이하면 3점. 3점이 최대기는 한가 봐요. 그리고 만약에 3년은 지났는데 5년 이하야. 3년에서 5년 사이 그러면 2점. 5년에서 7년. 여기 막 7년 이내여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거의 막 7년 꽉꽉 채워가. 그러면 1점. 그래서 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들 이제 본인들의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청약이 그래서 엄청 대세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동안은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게 트렌드 아닌 트렌드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뒤늦게서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혼인 그게 좀 혼인신고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는 걸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신혼부부 특공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약 때문에라도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 바로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뭐, 요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자녀 3명에 3년 이하로 하려면 매년 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정말 등골이 지금 휘고 있구나 너네가 이런 게 입증이 좀 돼야지만은 신특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하. 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갑자기 너무 좀 그러네요. 삼둥이. 아 삼둥이면은 한 큐에 해결되죠. 한 큐에 3년이 하면서 그래도 애를 한 번밖에 낳지 않았지만 한 번에 3명이 나오는 그런 그런 상황. 어쨌든 그래서 혼인신고를 요새는 조금 빨리 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신청자가 지금 나이기는 하지만 결혼한 사람이 이전에 그 당첨됐던 아니면 주택을 소유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비슷한 조건인 사람들끼리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신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뭐 집 하나 얻었었는데 뭐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팔았어. 진짜 빨리 팔았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짧은 기간 때문에 내가 청약까지도 신청을 못 한다는 그런 아주 슬픈 스토리가 펼쳐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은 집이 없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걸로 다 아무래도 이런 특별 공급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장치들이 꽤 많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뽑는 사람들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르는 장치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진짜 그냥 뺑뺑이 해야지 뭐 어떡해요. 추첨제로 돌려야지. 와이프 힘들까봐 그쵸. 삼둥이는 힘들죠. 한 번에 한 명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아 삼둥이야.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 힘듭니다. 힘들어. 그리고 자 세 번째 그 전년도 이제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2021년이 됐으니까 작년 2020년도에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이제 뭔가 산정이 돼서 표로 나와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맞벌이다. 그러면 130%.
나름 10% 봐주는 거예요. 두 명이 버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만약에 둘이 합쳤는데 120%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통과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둘 중에 한 명이 월 평균 소득이 100%를 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맞벌이에 적용을 해야겠구나. 만약에 둘 다 벌어요. 둘 다 버는데 남편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잘 버는 스타일, 아니, 잘 번다고, 그래도 좀 벌고, 와이프가 되게 급여가 적었던 거야. 그래서 둘을 합치니까, 합친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130%를 적용을 했을 때 된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우리 합쳐서 130% 초과 안 하니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이 한 명은 1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를 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안 된대요. 둘 다 정말 고만고만하게 잘 못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야지만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글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좋지만 어딘가가 모르게 다 약간 사람들에게 말이 나올 법한 구석들이 있다. 요런 것도 근데 항상 그런 또 취지를 생각해보면 맞긴 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일단 결혼을 했어. 신혼부부야. 뭐 애도 있어. 그런데 진짜 뭐 벌이가 지금 시원치 않아. 그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요건들이 탄생을 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늘 어딜 가나 어중뛴 어중뛴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습니다. 애매한 사람들. 이것은 잘 버는 것도 못 버는 것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막 너무 못 벌고 다닌다, 나 큰일 났다, 나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이런 요건들을 보면 또 이 요건보다는 내 상황이 괜찮단 말이지. 그럼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항상 고통받는.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늘 말이 나오는 것이죠. 뭐 어쨌든 요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좀 더 봐볼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대신 이 청약통장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건들이 또 서로 달라서 한번 만나볼게요. 어디 갔어? 맞지. 일단 첫 번째로는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저축.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그 통장이 청약저축 상품이야. 그러면 그냥 매월 그 납입하기로 한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이렇게 넣었다는 걸 가정했을 때 6회 이상, 아까 6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매달 꼬박꼬박 넣었냐 이거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청약예금, 또 청약예금이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 예치 금액이 또 따로 있대요. 지역별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아슬아슬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청약저축이랑 청약예금이랑 조건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넣었냐도 보고 또 지역별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최근에 청약을 만드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요샌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지금 막 은행에 가가지고 저 청약통장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까다롭죠. 이게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상품이긴 한데 신규 가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주진 않지만 이미 이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들을 나눠 놓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청약 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 부금은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는 금액이 지역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예금 예치 금액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하.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얘도 매월 잘 납입을 했느냐를 보는데 총 예치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 그냥 나눠놓기만 했지만 그냥 생각을 하실 때 매월 납입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은 납입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지금 청약통장에 모여있는 돈이 여기에 이 표에 해당하는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정립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 보통 이제 요즘에 핫한 곳은 서울이잖아요. 서울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울과 부산이 묶여 있어요.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집에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해. 그러면 최소한 청약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나는 85보다는 좀 더 큰데 지원할 거야. 근데 그게 102보다는 낮아. 그러면 600만 원 이상. 나는 막 102보다도 더 큰 데 살 거야. 나는 신혼부부지만 지금 애들도 많고 우리는 큰 평수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102 초과 135 이하인 그런 집에 청약을 넣을 경우 1000만 원. 그리고 진짜 나는 막 135도 막 넘겨.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하니까 나는 뭐 큰 평수에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경쟁률 이런 것도 따지다 보니까 눈치 게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짱구를 굴리는 거지. 어느 평수가 가장 경쟁률이 낮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짱구를 굴리다가 저런 중형 평형이 항상 인기가 제일 좋을 거란 말이죠. 요즘에는 큰 평수를 그렇게 다들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중형 평형에 제일 많이 쏠릴 것이고 여기도 어느 정도 쏠리면 나는 그냥 제일 큰 평수에 넣어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1,500만 원 이상은 청약통장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눈치 게임 해가면서 내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은 그렇고 나머지 기타 광역시예요. 광역시가 어디 있죠?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또 있나요? 저 이런 지리에 약해요. 광역시, 울산, 대전. 원래는 부산이 광역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도 광역시 아닌가? 그럼 4개인가 총? 아닌데. 광역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채팅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넘어가자. 기타 광역시 85 이하면 250만, 102 이하면 400만, 135 이하면 700만, 모든 면적을 다 넣으려면 1000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랑 부산이 제일 세고 그 밑으로 조금씩 다운되죠. 대구, 울산, 인천, 광주. 그래, 광주랑 대구를 얘기를 안 했구나. 맞아. 그래, 이렇게 들으면은 생각이 나는데, 들으면 알겠는데, 나보고 이제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머릿속이 하얘져요. 자, 그 다음 기타 시군. 광역시와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2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원 단위씩으로 늘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치에 맞춰서 해야겠죠. 최대치는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모든 면적을 기준으로 1,500만 원 이상은 딱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내가 갑자기 뭐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지만 갑자기 서울에 청약을 도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 마침 청약 신청을 받는다네? 지원해봐야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최대치로 모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원님. 아, 맞아. 부산, 부산은 여기,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렇게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물량은 어떻게 나오고 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룰루.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물량의 70%는 여기 70.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됐어요. 뭐 마우스 어디 갔니? 개정이 됐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난 라이브 방송 중에서 이제 썸네일 보시면 썸네일에 뭐 달라진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량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이제 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다 통짜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는데 얘네도 쪼개졌어요. 우선 70%는 우선 공급 우선 선발이란다. 무슨 수시 보던 줄 알았네. 그리고 나머지 30%가 일반 공급. 트로트 가수의 노래? 그거 뭐였지? 아는데 그거? 어쨌든. 그리고 민영주택이 원래는 우선이 75, 일반이 25였는데 이 비중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일반 공급이 살짝 늘어났어요. 5% 정도. 그래서 일반 공급이 추첨제로 이루어지는데 추첨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뺑뺑이. 우선 공급은 가점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점을 노릴 만한 그런 스펙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일반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물량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이 이제 우선 70, 일반 30으로 픽스가 됐고요.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 공공주택도 완전 통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거나 혼자 버는 경우, 외벌이인 경우는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하였는데 우선 공급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급으로 넣는다고 하면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혼자서 버는 거면은 130% 이내로, 맞벌이인 경우는 140% 이내로. 이때를 생각하면 혼자 버는 외벌이의 기준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30%의 비중이나 달라졌단 말이죠. 이런 거면은 진짜 일반이 추첨제이기도 하겠다. 소득 기준도 엄청 완화됐겠다. 사람들이 더 엄청 몰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표만 봐도 스리슬쩍도 아니고 아주 세게 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도 원래는 뭐 100%, 120% 그리고 일반이 120에서 130이었는데 우선은 역시나 똑같고 일반 기준이 또 대폭 늘었습니다. 140%. 맞벌이는 심지어 160%. 아무래도 좀 민영주택은 좀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좀 인정을 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집값은 비싼데 되게 조금 버는 사람들인 거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청약을 신청을 했을 때 내야 되는 그 계약금, 증거금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도 좀 완화를 해줘야. 그럼.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우선 공급의 물량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보다 많기는 한데 소득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중에서도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공급은 말 그대로 더 힘든,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더 혜택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분은 없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맨날 100%, 120%라고만 보는데 도대체 저게 얼마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 뭐야. 어딨어? 짜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이제 저희는 이거 지금 1인부터 시작하는 표를 제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2인을 봐야겠죠. 2인을 보는데 아까 100% 이내라고 했으니까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가지고 아니지? 신혼부부인데 외벌이야. 막 남편 혼자 번다거나 요새는 이런 거 철저하게 딱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남편만 돈을 벌어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또 남녀 차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오는 집일 수도 있고 아내분이 벌어오는 집일 수도 있죠. 집에서 이제 육아와 가사 일을 전담하시는 남편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명만 버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야? 437만 9,809원. 그러니까 한 430만 원 정도 외벌이인 경우에 그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은 우선 공급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번다. 나는 이 소득 기준이 된다. 라고 하시면 우선 공급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맞벌이에요. 120%를 보십시다. 둘이 합쳐서 525만 5,771원. 요만큼의 해당이 되는 가구가 있으시다면 또 우선 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딱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20년도 버전일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암만 해도 이거 안 돼. 우리도 못 번다고 생각했지만 120%에 해당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제 우선 공급은 포기를 해야 되고 일반 공급에 지원할 생각으로 외벌이인 경우에는 130%를 보시면 돼요. 혼자 버는데 569만 원이 안 넘어. 그러면 이제 일반 공급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요면 여기 140% 여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영주택을 넣는 거였어. 민영주택인데 맞벌이야. 그러면은 일반 공급에서 16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 둘이 합쳐서 7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이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참 가끔씩 신기하단 말이죠. 나는 어디쯤에 해당하는 것일까에. 그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쓱 보고 그렇습니다. 요 표를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외워두실 게 아니라 항상 청약 일정이 나오고 그러면 그 막 엄청난 그 PDF 공고문 막 저희 같이 본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청약 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청약 캘린더를 잘 보는데 그냥 이제 하여튼 청약 일정 이런 거 봐서 내가 넣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거기에 모집 공고문이 PDF 파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눌러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특은 이렇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탁치! 아이고 죄송해요. 요새 왜 이렇게 재채기가 자주 나오지? 이렇게까지 재채기를 너무 건조한가? 다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얼굴 밑에다가 가습기를 두고 있었더니 과장님께서 무슨 여기 이비인후과냐고. 너무 건조해서 그 있죠. 코가 너무 건조해서 막 아파. 안에가 막 진짜 막 가뭄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놔두고 항상 가끔씩 좀 쬐고 있습니다. 코가 건조해서 근데 재채기가 나는 건가? 왜 이렇게 요새 재채기가 나지? 자, 그리고 신특 그리고 아까 뭐 공공주택, 그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을 나눠서 소득 기준을 만나봤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거기서도 1순위, 2순위 이런 거를 나누는데 1순위와 2순위 자격이 살짝 다릅니다. 국민주택에서는 다시 뒤로 넘어가 볼까? 여기 공공주택, 국민주택에서는 1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결국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신특에서 당첨이 되려면은 레스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 3명은 있어야 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1순위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 따끈따끈한 신혼이면 어려워요, 사실. 1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청약에서는 1순위에서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미달이 나거나 막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1순위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되는 거고, 2순위가 이제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 결혼도 아직 안 했어. 예비 부부. 그런 경우가 2순위. 오케이? 그리고 민영주택은 자녀가 있는 부부. 그게 무슨 차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국민주택, 공공주택에서 뭐라 그랬죠? 미성년 자녀가 라고 하셨어요. 1순위가 국민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고, 민영주택은 미성년이든 뭐든 그냥 자녀가 있는 부부예요. 그럼 2순위는 자녀가 없는 부부겠죠. 그렇게 민영주택이 살짝 좀 더 심플하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1순위, 2순위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그 국민주택에서는 뭐 혼인 기간이 뭐 오래될수록 뭐 자녀의 나이가 높을수록 이제 뭐 낮은 배점을 받는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3년 이내에 자녀 3명이면은 진짜 특급 점수.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합이어야지만 점수를 많이 받고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뭐 내가 가점으로 승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공급으로 넣으셔야겠죠? 어디 보자. 롤롤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섹션 2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생애 최초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생애 최초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니콜라스님 치과 아프겠다. 치과 잘 갔다 와요. 내일 방송에서 봐요. 자,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저처럼 그냥 미혼인, 싱글인 그런 사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생애 최초니까 당연히. 여태까지는 주택을 소유했거나 구입했던 사실이 없어야겠죠? 이거는 뭐 그냥 이름 그대로만 떠올리셔도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세대원 포함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해. 내가 지금 부부인데 신혼특별 공급이 아니라 여기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 그러면은 내가 신청자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든 뭐 와이프든 둘 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세대원 중에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똑같은 세대원 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 근데 60세 이상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세대원이니까 또 그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하네. 여기다가 쓸 수 없나? 와우, 없네. 예.
자, 제가 가져온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단, 세대원 중에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미 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면은 그분은 세대 주인 거잖아요. 세대 주인 건데 무슨 세대원 중에서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은 아버지가 어디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지만 뭐 세를 줬나? 세를 줬으면 우리는 지금 그냥 저쪽을 있는 집은 오히려 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오손도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청약을 신청을 해. 아버지랑 다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세대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하여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가능하다. 그런 거는 요런 뭐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입한 사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지난번에 틀렸었어요. 입주자 청약저축 금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이하라고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청약저축 금액이 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된다고? 너무 적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또 충족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얘기를 하면서 6개월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아마 예외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수도권 이런 곳이 다 투기과열지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1년 이상, 어떤 곳은 또 2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 잡고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었죠. 6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된다? 2년에 맞춰야 된다. 아시겠죠? 뭔가 내가 마음 편하게 어디든 지원을 하고 싶다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잘 따져봐야겠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던 거. 결혼을 했거나 주민등록 등본상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미혼, 세대주, 불가능. 세대주? 난 세대주가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어야 해요. 결혼을 했어야 했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또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결혼을 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셨었다가 뭐 이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등본상으로는 혼자야. 대신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막 표로 보여드렸던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여기 밑에 써왔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 자동차가 최고가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게 2,788만 원을 넘었으면 안 돼요. 항상 최고가는 그냥 내가 산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출시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동차가 2,78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도 2억 1,500만 원 이하 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청약자 본인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또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근로소득 근로자 말고 뭐 사업자라면은 뭐 사업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보험 설계사나 뭐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그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분양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는 그냥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고 또 통상적으로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뭔가 그 기준이 겹치잖아요. 신특이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나는 조건이 부합을 하고 생애 최초에도 이것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확률 높이겠다고 신특으로도 넣고 생초로도 넣고 이랬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중복 청약은 절대 불가입니다. 아셨죠? 내가 양쪽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눈치 게임을 잘 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승산이 있는가를 이렇게 저울질을 잘 하셔서 한 곳으로만 넣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생애 최초도 아까 신혼부부 그것처럼 특별공급의 물량이랑 소득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도 뭔가 변했어. 작년엔 이랬지만 올해는 이렇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소득 기준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소득 기준이 이때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막 뭉뚱그려가지고 100% 이하, 맞벌이 12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소득 기준이 우선은 100% 똑같고 일반일 때 130으로 늘어났다. 거의 신특이랑 비슷해요. 뭐야 이거? 월평균 소득을 잘못 썼네. 허허.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130, 일반은 160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요만큼만 보여드리고 그 소득 기준은 아까 표로 열심히 다 보여드렸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청약을 하려는 그 곳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봤다고 칩시다.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저희 막 사전 청약 얘기할 때도 신트, 생초 얘기했었고, 그 전에 막 청약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특별공급 얘기를 했었어서, 이젠 진짜 저 아이들과 안녕을 해보도록 할게요.